안녕하세요.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갑자기 찾아든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낼 시기가 되었네요.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서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. 2005년 늦가을, 바람 끝이 차가워지고 논두렁의 볏짚 더미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계절이었습니다.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, 낡은 대문을 지나면 작은 텃밭이 있고 그 뒤편에 자리한 허름한 기와집 한 채, 그곳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. 기와 처마 및 낡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햇빛 바랜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눈가엔 오래된 그리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. 사진 속엔 통통한 어린 소년이 웃고 있고 그 옆엔 한평생 손주를 품에 안고 살아온 할머니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. 민수야, 밥 먹었냐?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. 이제는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. 민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도시로 나가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. 그녀에게는 아이를 사랑할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은 늘 그 마음을 짓눌렀죠. 그래서 민수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. 할머니는 새벽마다 마을회관 앞 장터로 나가셨습니다. 고추, 콩나물,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나가 하루를 버티셨습니다. 할매, 나도 갈래요. 아니다. 우리 민수는 학교 가야지. 내 걱정 말고 공부 잘하거라. 그 시절 민수의 세상은 할머니가 다였습니다. 학교 끝나면 늘 마루 앞에서 밥상을 차리며 기다리던 할머니의 뒷모습,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던 김 냄새가 세상 모든 사랑보다 따뜻했습니다. 밤이면 석유등잔 밑에서 숙제를 하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묻곤 했습니다. 민수야, 네 꿈은 뭐고? 글쎄요, 아직 몰라요.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보거라.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산다.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. 중학생이 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. 친구들은 새 운동화에 휴대폰을 들고 다녔고 점심시간엔 부모님이 싸준 반찬이 가득했지만 민수의 도시락은 여전히 김치와 달걀말이 뿐이었습니다. 야, 너네 할머니가 싸주냐? 냄새난다. 친구의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밥을 차리고 계셨습니다. 민수야, 내일은 도시락 반찬에 멸치볶음 넣어줄까? 됐어요. 그냥 사 먹을게요. 돈은 아껴야지. 할매가 싸줄게.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때 등 뒤로 들려오던 작은 한숨 소리,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. 참 사춘기라는 게 이리도 서운한 거구먼. 고등학교를 마친 민수는 대학 대신 일을 택했습니다. 도시의 공장에서 비좁은 고시원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. 그의 손에는 점점 굳은 살이 박였고 표정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.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민수야, 네 할매 요즘 기침이 심하단다. 민수는 잠도 안 자고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. 낡은 대문을 열자 거실엔 오래된 냄비가 끓고 있었고 할머니는 얇은 담요를 덮은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할매, 병원 가야 해요. 괜찮다. 감기 조금 들어서 그런디.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요? 나 돈 모았어요. 병원 가요. 그 돈은 네 쓰는 거다. 할매는 그냥 약국 가면 된다. 그날 밤 민수는 방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. 어린 시절처럼 할머니 손을 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. 며칠 후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. 진단 결과는 냉정했습니다. 폐암 말기.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웃었습니다. 민수야, 할매는 다 살았다. 걱정하지 마라. 니는 아직 젊잖아. 민수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렀습니다. 그때마다 함께 해준 친구 지연,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놀던 그 아이,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지만 지연은 주말마다 도시에서 내려와 할머니 병간호를 도왔습니다. 지연아, 니는 어째 이리 살가우냐? 할머니,
전에도 늘 제 편이셨잖아요. 이번엔 제가 할머니 편이에요. 그 말에 할머니는 웃었고 민수는 그 웃음 속에서 울었습니다. 병실 창가에는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따뜻함은 잠시나마 겨울을 잊게 만들었습니다. 12월의 눈이 유난히 하얗게 내리던 밤,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병실엔 심장 박동기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민수야, 응, 할매 나왔어요. 사람은 말이다. 누구나 한 번은 무너진다.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.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부터 챙겨라. 할매 그만 말해요. 쉬어요. 밥은 꼭 먹어야 한다. 밥을 먹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.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. 민수는 그 손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. 한참을 아주 오래도록.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창밖의 새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. 민수에게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이 스며 나왔습니다. 민수야, 내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. 세상은 네 맘 같지 않다. 그래도 사람답게 살면 결국 복은 돌아온다. 할매가 없어도 울지 마라. 세상에 네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. 밥 꼭 챙겨 먹고 네 몸 건강히 챙겨라. 나는 네가 웃는 얼굴로 다시 살아가길 빈다. 사랑한다. 내 새끼야. 편지를 다 읽고 난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그리움도 그리고 깊은 감사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. 시간은 흘러 민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. 낡은 나무를 다듬으며 작은 목공소를 차렸습니다. 손끝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감촉은 마치 할머니의 손 같았습니다. 할매, 나 이제 밥 잘 먹어요. 그리고 일도 잘하고 있어요. 그는 매일 아침 목공소 구석에 놓인 할머니의 바느질 바구니를 보며 인사했습니다. 그 안엔 아직도 할머니의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지연은 종종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. 민수야, 나무 냄새 참 좋다. 이 냄새 할매 된장 냄새랑 닮았지? 맞아. 따뜻하고 편하네.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. 지금도 민수의 목공소 한켠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. 그 찻잔엔 세월의 금이 가 있지만 그 안엔 언제나 따뜻한 차가 담겨 있습니다. 민수는 매일 아침 그 찻잔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. 오늘도 사람답게 살자. 그리고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에 부서집니다. 붉게 익은 감 하나가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반짝입니다. 할매, 보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울지 않을게요. 나 잘 살고 있어요. 바람이 스치며 낙엽이 한 장 떨어집니다. 그 바람 속엔 분명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. 우리 모두의 인생 어딘가에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준 한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. 그 손길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운 계절, 마음만은 포근하시길 바랄게요.